안녕하세요. 사주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어요. 우리 흑자일스님 유튜브를 제가 즐겨보는데, 흑자일스님 유튜브 덕분에 이제 용찬호님 유튜브에도 제가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용찬호님 유튜브도 보니까 제가 조금 공감 가는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또 용천지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심심해서 나무위키에 용찬우님하고 흑자일스님을 쳐봤는데 생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사주를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본 것을 여러분과 공유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용찬우님의 기본적인 성향,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에 대한 제 사주쟁이의 생각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주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련의 사태를 보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주를 보는 틀이 있고 그 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미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십신으로 해석하는 게 사주는 가장 간단하고 좀 또 잘 맞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천간지지, 그 다음에 신살로 전 조금 더 덧붙여서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한번 용찬우님 사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용찬우님을 나무위키에 치면은 1991년 3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991년 3월 23일로 딱 정했습니다. 여기 생시는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 만약에 12시다라고 하면은 용찬우님이 임수, 본원이 임수인데 그 지지,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임수가 하나도 없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극신약하다고 하는데, 극신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용찬우님처럼 전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유튜브를 꾸준하게 할 만한 힘도 있지 않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생시가 정해져 있구나, 생시가 그래서 그 새벽 아주 밤 늦게 정도에 태어나셨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용찬우님의 본원에 뿌리가 생기거든요. 그 뿌리도 바로 뭐가 되냐? 그 뿌리가 바로 겁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비견하고 겁재 중에서 겁재는 조금 더 파괴적인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들을 경쟁을 하는데 남들을 조금 짓밟고 올라가는, 남들을 좀 상해 입혀도 되는 그러한 강한 힘을 의미하거든요, 겁재는. 그래서 제가 용찬우님은 자시에 태어나셨겠다라고 제 스스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 가정 위에서 제가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용찬우님 사주. 아니면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자, 그래서 용찬우님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조금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 용찬우님 사주가 의외로 엄청 막 강하고 센 사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중화라고 볼 수 있어요. 적절하게 있다. 자신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세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용찬우님 사주가 조금 특이한데, 그걸 보면서 조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임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종대왕의 일주기도 한데, 이런 사람들이 임진일주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조금 특이하고 엉뚱한, 그 다음에 남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기발하고 약간 괴짜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임진일주예요. 근데 용찬우님 사주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 진토가 삼합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얘가 물로 간다는 거죠. 그 검은색 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명예, 같은 말로 하면 가오, 그러한 것들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바로 자기의 힘이 되는 그러한 사주구조를 타고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편관, 가오가 힘, 겁재, 힘, 자기 자신의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용찬우님의 영상의 방향성 같은 게 보이는 게 아닌가. 용찬우님 영상의 방향성을 보면은 굉장히 용찬우님의 어떤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용찬우님의 인지도, 용찬우님의 평판,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는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 영상들이 용찬우님이 다음 영상을 찍는데 어떤 힘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괴강살이면서
양인쌀까지 있어요. 옛날에는 괴강쌀하고 양인쌀이 사형수 뭐라 그러죠? 망나니들이 혹은 이제 칼 쓰는 군인들이 갖고 있는 살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살들이에요. 근데 이런 살들이 겹치면서 용찬우님의 그 거침없는 표현, 남들의 기분을 상할 수 있는 말들까지도 쑥쑥 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들로는 청간이에요. 청간에 이제 용찬우님의 수를 제외하고는 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성 혼잡이에요. 그다음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어요. 이거 정인과 편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공부하는 거라 그랬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또 꾸준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용찬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실제로 독서도 하시지만은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는 데는 지지의 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지식들을 정리해서 말로 이렇게 딱딱딱딱 남들에게 설파하는 능력, 딱 거기까지가 이제 용찬우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거고, 이제 그것을 자기의 실제 몸에 완전히 익혀서 실천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이 많아요. 의심도, 남을 잘 믿기도 하고 의심도 많고,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생각이 많으니까 이제 끝에 가서는 생각을 약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경향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징적인 것들로는 이제 요 중요한 자리가 요 월지인데, 이 월지에 상관이 있단 말이죠. 이 상관은 위에 있는 금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위에 있는 금이 얘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인성이란 거는 꾸준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꾸준함이라는 것은 참을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 참을성인데, 이 상관은 거침없이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표현하는 능력. 근데 이 식신하고 상관 둘 다 표현하는 능력인데, 이 상관 같은 경우에는 좀 남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말들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식신은 조금 애정어린 말들이라면 상관은 냉철하고 날카로운 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이 정관, 이 미토가 삼합으로 인해서 상관, 나무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이죠. 정관, 상관, 표현의 방향으로 흐른다. 자, 그래서 이 열심히 용찬우님이 자기만의 개념 체계 내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지식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가 되고, 그 명예를 이제 거침없이 발산하는, 표현하는 그 유튜버에 굉장히 적합한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로 보면은 이제 신살을 볼 수가 있겠죠. 신살은 괴강쌀하고 양인쌀은 아까 얘기했었고, 도화쌀 같은 경우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화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능력, 이런 걸 보면은 도화쌀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월주의 천을귀인은 이제 부모님의 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휩싸였는데 자기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 월주 천을귀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간단히 용찬우님의 사주를 제가 한번 해석해봤고, 저 나름대로 이제 용찬우님의 대운을 보면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용찬우님은 25살 때부터 편관하고 겁재운이 들어오는데요. 겁재운이 방금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의 힘인데 조금 파괴적인 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남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내가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하다. 나 자신의 힘, 이런 게 강해야 이제 남들에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편관, 자기 자신의 어떤 폼생폼사, 가오 같은 것도 이제 천간으로 얘가 투출되게 되면서 그런 것도 이제 롤렉스나 이런 걸, 포르쉐나 이런 걸로 이제 투출하게 되는 그러한 힘을 25살 때부터 강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25살 대운이 이민년이 되면서 올해가 개묘년이죠. 2023년 개묘년. 그래서 겁재가 이제 천간으로 요렇게 한 쌍이 생겼고 요렇게 한 쌍이 생기면서 개묘년에 겁재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겁재, 10년마다 있는 대운에서 겁재,
그 다음에 세운에서 겁재가 겹겹이 겹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겁재가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남들도 파괴할 수 있고 남들도 파괴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보니까 이 힘의 이면에는, 겁재의 힘의 이면에는 극단적 허무함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삼국 통일을 하고 난 제왕들이 그 통일하고 나면 어떠한 기분이 들까요? 극단적으로 허무하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꿈을 이루고 나면은 굉장히 허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꿈을 찾아 나서는 건데, 그 용찬님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쌍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극단적 허무함이 최절정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올해에는. 하지만 대운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묘년이 있고 갑진년까지 용천우님의 대운이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올해 들어서 용천우의 방송을 갑자기 접거나 어떤 완전히 삶의 방향을 다른 방식으로 틀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방송 생활을 지금처럼 이겨내시면서 할 것 같다. 남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의 생활에서 큰 변화는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내년이면은 갑진년이 되고, 그러면 올해가 가장 위험한 시기고요. 내년이 되면은 이제 식신하고 편관이 들어오면서 확실히 겁재가 이제 천간에 투출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게 됩니다. 몸은 아직도 고생하겠지만 고달프겠지만 좀 나아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년 35살 때부터 또 대운이 바뀐단 말이죠. 이때는 이제 정제하고 비견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용차은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성이 없어요. 재성 보시면은 편인, 정인, 정관, 상관, 편관, 겁재가 있고, 용차은님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없죠. 무재성 사주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성과 메타인지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메타인지가 떨어진다. 남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상처받을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표현이나 자기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35살 때부터 이게 좀 생깁니다. 근데 이 교운기라는 게 대운이 바뀌는 시기인데, 이게 그라데이션처럼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4살 6월 달부터 서서히 이런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겁재가 아니라 비견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기의 힘도 여전히 강하지만은, 용찬님의 힘이 여전히 강하지만 그 파괴성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정제라는 현실적인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겁재가 아니라 비견이 온다. 비견이라는 것은 파괴성이 빠진 힘. 네. 그래서 용찬님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꿋꿋하게 방송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팬들도 모으고. 하지만 이제 내년 6월 달부터는 한국의 대중들이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생각보다는 이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눈치, 그런 게 조금 생길 거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합을 하면서 얘가 잘 지켜져요. 얘가 얘랑 충돌을 하는 게 아니라 합이 되면서 조화롭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용차은님 같은 경우에 내년 6월 달부터는 이런 현실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방송 생활을 이어나가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찬우님이 방송을 접거나 하는 극단적인 인생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현실성이, 내년 6월쯤부터는 현실성이 찾아올 것이고 파괴성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요. 혹은 이제 정제가 이제 자기 자신의 여자친구, 마누라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제 용찬우님이 원하는 그런 꿈에 그리던 어떤 이상형에 나타나서 용찬우님을 구원하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좀 드는 그러한 대운의 변화입니다. 어쨌든 내년 6월달까지는 이대로 꿋꿋이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흑자일스님 한번 흑자일스님 사주를 한번 보고, 흑자일스님은 1984년 3월 11일생입니다. 흑자일스님 1984년 3월 11일생. 시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시를 임의로 추측을 해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상관이라는 기운을 현실 속에서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묘목도 지금 공망이란 건 여기 텅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지에 겁재가 있잖아요. 흑자일스님은 굉장히 강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해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합을 하거나 충이 나는 어떠한 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상관이 지지와 연결되면서 묘목이 합이 되는 미시, 제 생각 미시가 아닐까 감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미시 오늘 오시고요. 미시. 네. 그래서 이게 흑자일스님 이때쯤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2시쯤에. 자, 그러면 흑자일스님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흑자일스님 사주. 흑자일스님 사주도 그 용창님 사주랑 똑같이 보면 돼요. 자, 이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로. 자, 흑자일스님 사주는 기본적으로 강한 사주예요. 신강합니다. 신강해. 이 갑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성이긴 하지만은 얘가 그 갑목이 큰 나무를 의미하는데 이게 축축한 흙을 의미해서 큰 나무가 축축한 흙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갑진일주, 그 다음에 개축일주, 그 다음에 정미일주, 이 세 일주는 통근한다로 쳐줍니다. 그래서 얘는 진토는 흙이긴 하지만 나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센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세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힘이 강하다. 이런 사주는 뭘 주의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목표를 이뤄내지 못할 리는 없어요. 자기가 뭔가 하나를 물면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방향이 맞는가, 그걸 조심해야겠죠. 어떤 길을 선택하면은 그 길의 끝장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길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흑자일스님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근하고 투간한 걸 봅시다. 갑목은 이제 묘목으로 통근했고, 이제 묘미합도 이 미토가 목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통근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은 충분히 강해서
그거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이 정화, 상관을 보면은 이것도 자기 표현이라 그랬죠. 자기 표현인데 이것도 날카롭게 상대방의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 미토를 보면은 이게 되게 뜨거운 흙이 됩니다. 이 사막의 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미토를 보면은 안에 이 정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지로 통근했다고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자일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들을 저격하는 컨텐츠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이제 남들에게 비판적인 블랙 유머 이런 것도 되게 잘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상관 여기에 통근이 됐다. 상관 정화 같은 경우도 이 지지로 통근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정인은 천간으로 투출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흑자일스님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좀 했지만은 그리고 남들에 비해서 인생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지식들을 끌어모으려는 거를 숨어서 하지만은 이거를 남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지에만 수가 있고 천간에 수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대운에서 이렇게 수가 투출된다, 그러면 이제 흑자일스님이 여태까지 갈고 닦아온 그러한 지식들을 남들에게 이게 투출되게 되면서 진정한 지식인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가 뭐 48세, 58세 이때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렇지 않아도 세운에 이 이민년이 와도 이 사람 자기가 공부했던 지식들을 이제 바깥으로 투출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지로 통근하지 못했어요. 자기 본인의 헬스 같은 자기 자신의 힘이 너무너무 강하지만은 그것을 잘 제어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걸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날 거다 라는 거를 지지의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지지의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 현실성이 굉장히 강한 분이란 말이에요. 현실성을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인데 그거를 이제 제어하는 게 현실 속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 왜? 이 신금인 정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정관이 지지에 통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관 같은 경우에 관성, 이게 통근하지 못했고 정인이 천간으로 투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비경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진토는 투출하지 못했지만 얘는 나무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얘는 나무로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글자들은 되게 잘 쓰고 있는 분이시다. 6가지 글자들을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 자수나 신금은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흑자일스님의 사주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운을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신신, 그 다음에 미미 대운이 왔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미 병존, 신신 병존. 그러니까 생각에 있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생각들이 많아지고 미토도 좀 조급해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23년 이 개묘년이죠. 그래서 상관 같은 게 흑자님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바뀌려면 아직 한참 많이 남았죠. 그래서 현재까지 라이프 스타일이 47살까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48살 때에 지금과는 다른 어떤 지식인의 모습으로 바뀌시지 않을까. 지금은 지식인의 모습보다는 재성, 그러니까 재물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다르죠. 지금은 흑자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스케일을 크게 벌이거나 그러지 않고 재물을 차곡차곡 늘려가는 그러한 대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흑자님 같은 경우에는 흑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골치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정계충이 있어서 천간에,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픈 일들이 생기는 그러한 연도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말끔하게 그게 없어지죠. 말끔하게 그게 없어질 뿐더러 흑자님이 원래도 강한데 더 세게 됩니다.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흑자님이 내년부터는 말도 안 되게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겠죠. 왜냐면은 이런 신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관성운, 그러니까 신금이나 화나 토운이 왔을 때 제일 좋게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운이 왔을 때 그 다음으로 좋게 치는데, 얘는 나무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나무거든요. 흑자님 강한데 안 그래도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자님 같은 경우에 조금 폭주할 수 있다. 내년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미 편제를 깔고 있어서 메타인지나 현실성이 약하다고 하실 수 없지만은 그러한 면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말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제, 편제, 재성 요 네 글자의 토들이 흑자님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흑자님 같은 경우에는 별 타격이 없다. 올해 약간 골치 아픈 일, 머리 아픈 일이 생기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말끔히 그게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오히려 너무 승승장구해서 좀 오만해지지 않을 것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곁다리인데, 제가 주워온 이게 앤드류 테이트 사주거든요. 앤드류 테이트 사주를 보면은 오히려 흑자님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보시면은 저희 사주쟁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일주예요. 일주. 근데 흑자님하고 똑같은 갑진이거든요. 갑진. 흑자님도 갑진. 앤드류 테이트도 갑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글자는 좀 다르긴 하죠. 앤드류 테이트는 식신. 앤드류 테이트는 저격 컨텐츠가 주는 아니고 이제 자기개발 컨텐츠가 주죠. 근데 흑자님은 이제 자기개발 컨텐츠보다는 이제 남들을 까면서 약간 재밌게 하는 블랙 코미디 같은 게 주죠. 그래서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앤드류 테이트 평관, 흑자님은 정관. 그래서 앤드류 테이트 같은 경우는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사실 조만장자라고들 하니까. 근데 평관은 엄청 극비 극천의 힘이라고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망할 수도 있는 힘이에요. 근데 흑자님은 앤드류 테이트처럼 극기 극천을 노리진 않고 적당히 적절한 자신의 명예를 추구한다. 그래서 안정감 같은 경우에는 흑자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신기하죠. 진토, 술토, 진토, 미토 이렇게 정제 편제 시리즈로 앤드류 테이트와 동일하게 볼 수 있고, 자수도 앤드류 테이트랑 동일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주 구성상으로 보면은 앤드류 테이트는, 코리안 앤드류 테이트는 흑자님이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그 두 분의 사주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일단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주상으로 용찬우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변하진 않을 거다. 내년 6월까지 라고 예측을 했지만은, 혹시 또 바뀌더라도, 여러 가지로 또 해석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보시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어떤 유명한 인터넷 유명인들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 사주팬더였고요. 감사합니다.